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리퀘어먼트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학습하시고 나면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합 응용 개발 방법이라고 하는 자드죠.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와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레드, 그리고 에이자일, 이렇게 뭐 자드, 레드, 그 다음에 에이자일, 이것들은 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하는,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법론들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분석하는 분석가 또는 프로그래머로서 이런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능 및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그래픽적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이 FDD, 어떤 Functional Decomposition Diagram이라고 하는 이런 FDD 기법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ML, 즉 어떤 통합된 그런 모델링 언어 UML하고 그다음에 UML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즉 시스템은 어떤 결과, 출력과 그다음에 입력,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성능 제어, 이런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이런 요소에 맞춰서 요구 사항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확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인터뷰나, 우리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개발자가 있고 개발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는 방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방법, 직접 대면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방법들이 있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나 문서 검토, 관찰, 설문지,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리뷰, 뭐 리서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한 가지 이상을 섞어서 우리가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사실 찾기를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비를 어림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우리가 이제 개발 비용 또는 이제 소유 비용이라고 하는 TCO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뒤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조사 수요자의 고객의 생각을 잘 읽어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기반을 잡는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냄으로써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중에 다양한 산출물들이 나오죠. 이 산출물들을 문서화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대한 것을 아주 이제 상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 주세요. 자, 시스템 분석 단계를 한번 정리를 보면 여러 가지 제한된 프로젝트를 이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토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구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요구사항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나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체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인 개발 전략을 여기서 이제 수립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 모델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여러분 그림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퀘어먼트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런 요구사항을 모델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그 다음에 개체 모델링 이런 것들이 서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 전략으로 가는 건데 이 요구사항 모델링은 결국 뭐냐면 현행 시스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현재 시스템은 개발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추세에 맞추고 또 워낙 옛날에 개발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양도 넘치고 또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도화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단계에서 이 Requirements Modeling 2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단계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달되는 과정,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처리하는 그 컴포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들어가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데이터의 전환, 변환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픽으로 표현해 놓는 것이 요 데이터 및 프로세스 모델링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개체 모델링을 하죠. 이 개체 모델링을 하면 사물, 이 개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트랜잭션, 거래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단계가 끝나면 뭐 반드시 요구사항 모델링 한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스 모델링 한 다음에 개체 모델링 한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 모델링 하고 나서 개체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 모델링 하고 데이터 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그걸 봐가면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그 다음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외주 개발을 할 것인지 외부에 맡겨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시스템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사용될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한 분석 기술 또는 대인관계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시스템 분석 기술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드, 그다음에 레드, 에이자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팀 기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팀 프로젝트 수행하는 팀 단위로 이것들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팀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고 여러분 같아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이 이제 다른 거죠.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우리가 자드라고 하는 이것은
사용자를 디자인 프로세스로 이렇게 유도합니다. 사용자가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인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를 전체적인 6단계를 축약해서 핵심적인 그 코어 페이스만 가지고 이제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구 분석 플래닝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구 분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설계와 구현 단계를 압축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완성할 때까지. 근데 이걸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서 이제 하겠죠. 자, 에일자일이라는 방법은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인터페이스를 아주 잘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도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의 팀 기반 분석 기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죠. 사용자를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결국은 이 사용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 소비자잖아요. 시스템이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드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누구냐면 프로젝트 리더와 그 다음에 팀 구성원 1명 이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일상 업무에서 오는 그런 산만함, 이런 즉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이 없이 격리된 채, 독립된 채 이 프로젝트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자드라고 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주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할 거라고 하는 어떤 오너십이 생기겠죠. 주인의식이.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기존의 방법에 비하면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자드를 하는 팀이 아주 인원이 많고 이러면 이제 의사소통이나 의견을 정리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수행하는 팀의 참가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팀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이런 자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뭘 개발할 것인지 뭐 이런 의제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하고 동기부여하고 팀을 다독거리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의사 결정자가 있겠죠. CEO나 뭐 이런 C자가 붙는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기업 수준에서의 인증 및 지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프로젝트 팀의 리더는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사람들의 승인하고 증인,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이런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어떤 팀보다는 좀 큰 부서 수준의 지원과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나 또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여기서 관리자가 깊은 이해를 하고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는 현재 어떤 진행 중인 작업, 그다음에 이 작업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변경사항, 그리고 입력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입력이 좀 쉽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 출력도 이렇게 알아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하는 문제나 프로젝트가 일상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견을 피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분석가하고 이제 IT 직원들이 그런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하죠. 보안이나 백업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서포팅 해주고 어떤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 시스템 분석가하고 여러 가지 IT 담당 직원들이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레코더들이 있어요. 레코더. 그래서 뭐 수기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해서 하는 그 레코더들입니다. 그래서 자드 세션의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제 시스템 분석가랑 계속 협력해 가면서 그 모델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케이스 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문서화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드 프로젝트 리더와 또 다른 프로젝트 리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리더는 모든 자드 팀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자드 세션에 대한 운영 규칙, 목적,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계속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 방법, 케이스 도구 사용법, 뭐 케이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과 제한된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될 프로젝트의 범위, 제약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밖에도 뭐 자드 세션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하고 발표하고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리더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드 프로젝트 리더나 이 프로젝트 리더는 결국 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IT 직원이 지원하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세션에서 활동하는 이제 구성원 팀원들이 나오죠. 이 팀원들은 이제 모든 시스템 요구사항을 토론회하고 문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나 프로토타입 같은 그 시제품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팀 안에는 또 작은 그룹을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소규모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에는 당연히 리더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지정되겠죠. 그러면 그 리더는 그 결과와 관련된 할당된 작업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처리된 과정을 이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중재하는 공개 토론 세션 같은 것도 해요. 이제 공청회나 회의, 발표회 같은 거죠. 아니면 중간 보고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작업,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역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하고 일치되는 영역, 불일치되는 영역 이걸 구분해서 나눠 놓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 팀을 더 작은 그런 그룹으로 쪼개서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당해주고 또 그 소규모 그룹에 대한 리더까지도 지정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토론회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라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